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생생정보통인 김수진과 함께하는 북한 시간입니다. 수진씨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좀 쌀쌀해졌죠. 아, 그렇죠. 날씨가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든든히 입고 오셨는데, 저는 참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방송할 때 차면 말이죠. 이 말도 제대로 안 되지. 날씨가 차니까 또 우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찬 날씨에 저처럼 이렇게 동복이랑 든든히 입고 다니는지, 예,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앉으나 서나 깨나 누나 맛있는 거 드시나 다 항상 북한의 형제들, 내 부모들 다 생각하는 우리 탈북민들의 심정은 바로 그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퀴즈로부터 좀 시작합시다. 아, 네. 자, 북한이 이제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네. 나서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석했다라고 선포하고 나서는 갑자기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미국 설탕, 그다음 남한의 김치라면, 그리고 또 각종 의류 막 상품이 들어오면서 북한이 그때 주민들 향해서 굉장히 그 강한 교양을 들이댄 적이 있는데 어떤 교양이든지 생각납니까? 먹이장을 든든히 쳐라. 예. 생각이 나셨군요. 예. 이게 쌀과 설탕과 각종 자본주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뭐가 따라 들어오느냐? 사상 문화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모기장을 튼튼히 쳐라. 요즘 남북 관계가 이제 굉장히 화해 모드로 접어들고 김정은이 싱가포르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고 미국도 국무장관이 또 평양 가고 그렇죠. 우리 대통령 오면 사람들이 좀 들떠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 들어서 빡세게 하는 교육이 어떤 겁니까? 비사회주의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지금 북한이 강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USB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지금 비사회주의 그룹파들이 지금 많이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강화되고, 예, 그렇죠. 더 아주 세지고, 정확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북한 그 문헌들을 보니까 세 가지 교육에 또 추가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비사회주의 그 교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혁명 교양, 그리고 계급 교양, 그리고 공민적 의무에 대한 공민 교양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북에서 그런 교양을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랬댔죠. 저도 기억이 생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본 혁명 교양, 혁명은 끝까지 하겠다. 김정은을 받들어 가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혁명 위협이 끝나는 날까지 이 목숨이 다 하도록 끝까지 혁명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는 것이고, 계급교양은 말이죠. 이 제국주의와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그렇죠. 그 자들은 반드시 우리 사회주의,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놈들이니 경각성을 가지고 그 자들과 맞서라, 이런 교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민적 교양은 아마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대한 이걸 독려하는 교양 같은데, 저희 그 NKTV에서요 그 최근에 아주 비밀리에 북한의 내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학습재강이거든요. 학습재강. 북한 내부 실상에 빠삭한 김수진 작가와 함께 저희가 들여온 이 강연재강을 놓고 설명을 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수지 그 제목을 좀 읽어주시죠. 학습재강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로작 국민적 자각을 안고 공화국 국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의 기본 내용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이게 나온 책입니다. 주체 107년 올해 2018년 8월에 북한의 당원 및 근로자들을 향해서 했던 학습재강입니다. 자, 그 전체를 좀 보여주겠는데요. 이거 진품인지 가짜인지 좀 오늘 검증 좀 해주시죠. 이제 보시고요. 이 1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강습재강을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어록이 있었는데 노작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국민적 자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 그리고 국민적 본분을 다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업.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습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다 있어요. 네. 아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8월 하순 네, 진행하라. 그리고 강의로 1시간 하라. 그렇죠. 학습 방법은 뭡니까? 학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러자구의 진수와 기본 내용을 한이 꿰뚫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실속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공부하는 데 끝이지 말고 뼈살을 만들고 그것을 그렇죠. 실생활에 구현하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요 1페이지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예, 나옵니다. 요 강조된 이 표시들은 김정일의 어록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가는데 공민적 의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마 그런 걸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뭐하는 뚱딴지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놓고 강사가 학습을 시키는데 그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학습 강사도.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설명하고 요건 필기시키라고 하는 거죠. 요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설하라. 해설 필기. 이렇게. 해설 필기. 자, 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필기시키라고 그랬죠. 그렇죠. 야, 근데 필기량이 많습니다, 이게. 또 해설하고 7페이지. 그리고 또 8페이지가 있네요. 요거는 필기하고 요건 해설하고 또 필기하고 해설하고. 강사가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그럼 또 써야 돼요. 받아서 써야 되고. 말 빨리 하면 아, 저건 해설인가 보다 하고 그냥 듣기만 한단 말이죠. 졸거나 잡담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랬다가 이제 강사의 엄한 추궁을 받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강의 도중에도 이제 막 잡담하고 이제 그러면 소리를 치고 막 찌거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생활통화 또 할 때도 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연회 하거나 학습할 때 사람들이 그냥 접니다. 절고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뭐 도내건설, 국가건설에 사람들이 너무 멀리니까 이런 강의하고 이럴 때 그냥 자도 코를 드렁드렁 골아도 이제는 앞에서 그냥 뻗치고 강의를 해서 그냥 끝냅니다. 아, 그래요? 아, 참 그런 거 있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보죠. 9페이지에는 또 이야기하다 사람들이 좋을까봐 혁명이라 애국자 마을 애국자촌 이런 그 옛 이야기도 좀 해주면서 졸지 말라 그런 것이고 하여튼 이 내용들은 이제 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좀 훑어보고 있거든요. 또 여기는 또 상식도 알려줍니다. 좀 재밌게 이제 좀 하려고 노력하는 말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지가 한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제 강의 뒤끝에 학습 뒤끝에 이런 상식적인 자료들을 의학 상식이라든가 또 이제 법 상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써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그냥 똑같이 공민 하고 나면 재미없으니까 그때 야, 너 취해법권 이런 거 알아? 그걸 이제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구만요. 그렇죠.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공민적 의무를 첫째에서부터 여섯째까지 쫙 라인한 이런 학습 제강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북한의 공민 무엇이 다르고 그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페이지에서는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왜 이 학습을 하게 되는가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국민의 본분을 다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위대한 당의領도 밑에 전진하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야, 학습 강사스럽다 이야기하시는만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꼴 잡아 죽겠는데 이게 북한이 학습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쵸.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세뇌, 사상선전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연제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이게 툭툭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목도 시대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적 자각을
가지라, 더 깊이 가지라 이게 막 그 요구하고 나선 거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공민적 자각이 없어지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국민적 자각을 지킬 수가 없죠. 먹을 거 없고 지금 김장철인데 김치도 지금 못 담근 세대가 더 많대요. 인민반에 이제 20세대라 하면 이제 한 절반 세대는 이제 김장을 그 전 배스 같은 거 쌀 수가 없고 그 흰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잎사귀를 주워다가 그냥 소금에 그냥 절이는 방식으로 거기다 파 같은 거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국민적 자각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 그럼 저희들이 학습제강에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 좀 해봐요. 남한의 국민 그리고 북한의 공민 네. 또는 인민 그쵸, 이 예. 의미가 문장으로 쓴다면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 예. 먼저 이제 우리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에 대한 정의입니다. 국민이란 뭐냐?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는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이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아, 이것도 좀 복잡하구만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요소라고 이야기할까요? 국가의 인적 요소. 예. 내지는 항구적 소속원. 예. 그래서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걸 지휘할 권한을 가진 권력이 생겼는데 그 권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이 전체적 집합이다. 아리송하게 뭔가 안겨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뭐냐? 종속적인 관계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의 소속원이고 물론 통치권 때문에 복종할 의미를 가지만은 어떤지 그 소속은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학습제강에 있는 걸 제가 발췌했는데 북한은 그러면 공민이라고 하는 걸 뭘 아는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아, 예. 이거 오히려 좀 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긴 한데 국적을 가졌다. 그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며 행사한다. 의무를 지닌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는 누가 빠졌느냐 하면 국가 대 개인 간의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위에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개인 즉 국민은 그 사이관계에서 소속 내지는 이 수평적이며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공민이라고 하는 데서는 헌법에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거 행사해야 된다. 예. 할 수 있다 네가. 예. 그러면서 의무를 지켜야 되는 어떤 하나의 부속물로서 구성원이 아니라 부속물로서 규정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규정 지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남한의 국민, 북한의 공민 이제 이야기한 헌법적인 의무가 어떻게 다를까요? 국민의 의무 이거 아십니까? 아직 뭐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거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으니까 달달 외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봅시다. 남한의 국민의 의무 크게는 네 가지라 그랬죠. 네, 크게는 네 가지.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예, 교육,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고 전 네 가지를 알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두 개 더 있더라고요. 그렇죠. 뭡니까? 환경 보존의 의무하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 적합 의무. 재산권 그러네. 행사 이런 거는 좀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그렇다고 하면 북한은 국민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요. 나긴 또 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나는 거는 국방의 의무를 항상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그리고 이제 일을 항상 잘하라고 국가는 이 말하니까 이제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예. 그런 거 그 교육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과연 우리 김수진 작가님께서 북한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뱀꼬랑처럼 기담합니다. 강연제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한 조항씩 읽어봅시다. 첫째가 뭐니까? 이게 복잡한 소리네.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격렬히 수호해야 한다. 어마어마하네요. 야, 그러니까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둘이 하나와 같이 있게 통일 단결돼야 되고 그것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통일 단결이니까 그렇죠. 딱 삐지고 일탈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뭐 법대로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다 통일 단결의 모든 걸 다 복종시켜라 이런 거네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해야 한다. 이겁니다. 국민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딱 들어가지 않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또 전체주의적이며 그리고 또 사회 통일적인 이런 마인드로만 돼 있구만요. 그렇죠. 규범 하란 대로 잘해라. 그리고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해야 한다. 이거 어디 가서 고수할까요? 존엄을. 다른 해에 나가면 존엄도 지켜줘. 야, 뭐 상황이 생기면 난 조선 사람이야. 다 이렇게 하갔는데. 근데 해 내보내줘야지 뭐 고수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또 노동을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노동은 국민이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이건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국가 재산과 공동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호량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해야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구만요. 물론 알만합니다. 이제 재산 돈 아껴 쓰라. 물건을 깨끗하게 쓰고 그리고 공공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뭐 그런 게 있죠. 탐호량비 이거 막 함부로 쓰는 거죠. 막 쓰지 말라. 낭비하는 거 하지 말고 나라 살림살이를 개인 살림살이가 아니고 가정 살림살이가 아니고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해라. 다 이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네요. 그렇죠. 나라 살림살이라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이런 게 다 공문의 의무에 들어가야 될까요? 한국처럼 이게 자유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그렇네. 무자비한 통제를 하자면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풀 한 폭이 남한그루 땅, 건물 이 모든 부동산들이 국가의 것이든지 혹은 개인의 것이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든지 그 재산의 임자가 달라요.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국가 거죠. 국가의 그렇죠. 재산이죠. 그러니까 개인집도 다 국가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 인민이 재산이고 나라와 우리 국가의 재산이라는데 근데 사실 국가가 그 인민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재산일까요? 저는 그 김정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김정은이 통치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앉아서 야, 통치하고 야 이거 이만큼 떼서 아무개를 줘라. 저 산에서 뭐 송이버섯 캐는 거 인민군 1구단이 가져가라. 그렇죠. 그다음에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건 2군단이 해라. 이런 식으로 거기서 재갈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국가의 소위 전일적인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네 그 개인들 이거 좀 아껴 쓰고 제대로 사랑하라 이런 소리겠네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네요. 국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 우리 남한의 국민의 의무에는 경각성 높이고 국가 안전 어떻게 이런 게 없잖아요. 없어요. 이거 여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간첩이라 했다가 이거 무고죄에 걸리지 않겠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간첩을 잡았어요. 국정원이 잡았는데 이 간첩을 갖다가 법정에서 네 간첩이다라고 하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수사하던 수사관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현상. 간첩이라고 주목했던 사람은 무죄로 나오고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 어떤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 못했다 해서 너무 과잉한 거 했다 해서 오히려 그 조사하던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잡아넣는 것. 전 이런 것들이 남한사회에서는 너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남한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조사하던 예시문이 너를 갖다가 함부로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없는 거 증거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바꿔가지고 너는 무죄되고 그 예시문 하던 경찰은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 생전에 처음 보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해야 할까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조국보위가 나왔네요. 조국보위 강조 안 해도 뭐 그 자동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여기처럼 이제 그 의무병력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조 안 했어요. 왜?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청년이라고 생긴 것은 17세, 18세 되면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대, 20대 중에서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몸이 좀 군대 나갈 형편이 안 돼서 못 나갔거나 그런 사람들 내놓고는 거의 다 나가 있죠. 다 군대 나가 있어요. 왜 나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군대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병력수를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의무로 이게 또 지정되어 있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사회의 가장 불안 요소이고 또 사회가 그네들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보니까 청년들이더라. 그래서 이 청년들을 갖다가 군대에 싹 쓸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사회는 조용해져요.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명령과 그 규리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아야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장가갈 쯤막에 28살, 29살, 30살 그때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집도 옵니까? 못 오죠. 탄강, 광상, 어렵고 힘든 데를 가죠. 그 다음에 30살 되면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가 가지고 가족이 생기면 뭐 그렇게 막 가슴을 내대고 뭐 모험하거나 뭔가 이게 반대하는 그런 반항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120만의 그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다 내보낸다 생각하면 이건 산수가 맞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58만인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골치 아프지만은 대한민국 국민과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의 공민이라고 하는 차이를 알았고요. 이런 걸 정말 세뇌시키고 머리에 딱 집어넣기 위해서 북한이 보시는 것처럼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는지 필기도 시키고 해설도 시키고 이런 걸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찔끈하셨죠? 그래도 북한의 이 공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학습 제강에 있는 이 공민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 행간을 김수진 작가가 있는 것으로서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강연 제강이 있습니다. 공민의 본분 뭐라고 썼죠? 국민의 본분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행동 준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 본분으로 이제 찍혀져 있습니다. 그거죠. 야, 너희들은 그 행동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요소들이야. 너희가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지키는 것이 핵심 뭐인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입장, 또 개인의 유불리 이런 거 따지지 마. 오직 한 개. 예, 한 가지. 수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다 하나를 위해서 다 바치라. 개인은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개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거 공민이다. 예, 그래야만이 말하자면 앞으로 사회주의 제도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수진 작가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국민에서 벗어나서 저 지금 국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서 살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네. 언니 아랫동네 가서 어디 살고 있어? 야, 나 서울 살아. 하는 거하고 야, 나 저기 부산 살아. 아니면 나 저쪽에 어디 뭐 당진에서 살아. 이러놓으면 아니 저 건너집 언니는 서울 산다는데 언니는 왜 그 시골 가 살아? 저 서울 사는 앞집 언니가 더 잘 사고 더
성공했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럴 수 있죠. 평양 사람하고 지방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네. 또 평양보다 서울이 더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또 북한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먹을 거 조금 더 주니까 그렇죠. 더 잘 산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공민일 때에는 밤낮 의무를 지켜야 되고 이 전체를 제 걸 개인 것 다 바쳐야 되고 항상 애우고 항상 뭐 충성해야 되는데 이 국민이 되고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 그리고 뭡니까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그리고 뭐 여행의 자유. 그렇죠. 이 자유를 꼽자면 끝이 없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지혜감을 가지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랬죠. 네. 마음에 꽉 차고 그리고 야, 너무 이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어떤 경우도 북한의 국민이 될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수어도 없습니다. 죽었지.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저희들한테는 진정한 조국이고 저희의 어머니 품이라고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너무 선전분자 같은데. 대한민국 만세. 만세입니다. 예. 저희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김수진 작가를 모시고 생생 북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으니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신 김수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